안녕하세요. 자, 우리 EBS 변형 문제 시즌2인데 오늘 종강이야. 7주에서 12주차. 요거 동영상에서는 1주에서 6주, 시즌 1로 시작을 했고 7주, 12주. 이제 총복습이 필요한데 7주차, 12주차 뭐 이렇게 모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책 두께가 66에 36, 뭐 360페이지 이 정도 육박할 거야 거의. 마무리 필살기 자료를 만들어줘서 그래. 12주차 독서 문법 15번에서 20번인데 가장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를 꼭 제시문에서 찾도록 하자. 자, 요거는 2004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15번에서 18번에다가 적어도 0406 평가원이다. 자격루야. 현행 기술 제시문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6월 1일 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했고 평가원은 7차 교육과정 첫 해라서 그래. 여기서 난소공이 나왔죠. 단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여기서 나왔고 2004년 6월 2일 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평가원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수능하고 똑같이 한 거야. 이 평가원 시험은 7차 교육과정 첫 시험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재수 정규반 이런 학원에서는 평가원을 못 봤다. 재수생들도 전부 다 학교로 가서 모교로 가서 시험을 봤으니까 예비 소집도 똑같이 했고 하루 그래서 예비 소집하고 놀고 그 다음날 이 100점으로 바뀐 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지. 0406 평가원은 이제 84.1등급 이 정도 수준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예비 소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2004년 9월부터는 재수 종합반에서도 신청을 하면 평가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뀐 거야, 제도가. 그래서 요거는 정식 시험으로 본 건데 기술 제시문이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제 15번하고 18번이 아주 쉽게 나온 이유는 16, 17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그래. 제시문에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1434년 7월 1일 이렇게 연, 월,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조선왕조는 자경루라고 불리는 자동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이 문장 밑줄을 긋고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주고 있다. 자경루는 스스로 물을 치는 시계 이런 뜻이야.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가량 키워서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넣고, 자, 눈금까지 세밀하게 물받이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이제 물받이통을 비울 때 그 전에 시계는 시계가 멈췄지만 자, 통을 2개로 늘려서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경루를 완성하였습니다. 1문단 자경루의 완성 과정이다. 자, 600년 전 정도 되죠. 600년. 장영실 그분 영화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문단 갑니다. 자경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자, 3개가 비교대조니까 이렇게 물시계 이렇게 비교대조로 이렇게 묶어두자.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주는 시보장치, 물시계와 시보장치를 연결해주는 방목, 발음 모아자, 방목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경루의 구성장치를 살펴봤고 현재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현재가 이 당시야. 이 당시 고쳐줘야 돼. 0406 평가원 당시 10,000원짜리가 컸어요. 그때는 꽤 컸다. 그때 물시계가 있었고 지금은 혼천이, 자, 현재 2015년이지 2015년은 혼천이로 바뀌어 있어. 10,000원짜리에 천문관측기구로 바뀌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큰 10,000원짜리 구지폐, 0406 평가원 당시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15번 그린 바 A가 파수호가 됩니다. 물을 흘려보내면 물받이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놓은 잣대, 자, 자가 있죠. 자가 B에 있지. B. 이거 자라는 거 눈금 새겨져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자야 요게. 자, B가 파수호가 수수호가 되겠네. A가 파수호, B가 수수호. 잣대가 나와.
수소에 띄워놓은 잣대가 고인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서 시간을 알아냅니다. 시각을 알아내죠. 잣대에 새긴 눈금.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소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자경루의 수소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놀랍다. 어쨌거나 60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금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단다. 이 문단 자경루의 구조와 작동 원리야. 15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15인형은 시, 경, 점마다, 자 여기다도 또 적어. 이렇게 시, 동그라미, 경, 그 다음에 점이야. 얼핏 보면 이제 시침, 분침, 초침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경, 점, 시, 경, 점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15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줍니다. 시를 알려준다. 시간.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합니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15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옵니다. 자, 12간지를 떠올려라. 하루도 12대. 요게 이제 12간지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야. 이쪽 보자. 자, 자시가 11시에서 1시. 삼경이 문학작품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삼경의 노래. 그 이육사의 자야곡이라는 시가 진짜 어려운 시야, 이게. 자, 자야곡인데 아들 자자 밤야자를 쓴다. 자야곡인데 이거를 제목을 해석하라 이러면 요게 이제 구륙수능에 나왔고 진짜 어려웠어요. 2006년 사관학교에 나왔고 2012년 4월 경기도교육청에 나왔고 재작년에 EBS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아들의 밤노래, 아들이 부르는 노래, 아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자장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이 시를 처음 봤는데 시의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근데 시를 읽어보면 아들이 안 나와. 그래서 자야곡이란 자시를 얘기하는 거야. 자, 미리 알아도 자시. 삼경의 노래 이런 뜻이야.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 시대의 깊은 어둠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의 깊은 어둠. 자야곡이야. 자야곡이 시 대신에, 자, 시간을 나타내는 이렇게 시 대신에 밤야자를 쓴 거야. 자시의 노래야.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생소하거나 어려우니까 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자야곡 어디서 해줬지? 긴밀한 이미지 할 때 해줬던 것도 같아. 언급을 해줬어, 선생님이. 긴밀한 이미지 할 때 수만호 비치어야 할 내 고향 연만, 빛. 그 다음에 꽃불, 연기. 연기는 돛대처럼 날이 항구에 들어간다. 긴밀한 이미지를 해준 적이 있으니까 자시, 하여간 구륙수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고요. 삼경의 노래. 이게 문학작품에 가장 많이 나오고 사경은 이제 성산별곡이나 이런 작품에도 나옵니다. 그 춘명곡에도 나와. 사경, 오경. 그래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인데 여러분들이 소띠지 지금 고3이. 여러분 고3들이 정상적인 고3이 지금 소띠라고. 축이야, 축. 자, 아버지가 6시에 퇴근하셨다가 술 드시는 시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 술식. 7시부터 보통 저녁이 오죠. 초경이야. 2경, 3경, 4경, 5경. 밤 시간을 5등분을 해. 우리나라에만 있다. 밤에만 경전법이 있다. 유동적인 시간이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시간이고 낮에도 있다. 고정된 시간이야. 요즘은 이제 24시간인데 옛날에는 12간지에 의해서 12시간 개념으로 2시간을 한 단위로 사용했을 뿐이다. 제시문 봐. 예를 들어 자시에는 쥐 인형이 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 15번 문제 그림 보세요. D를 봐, D. 거기 종북, 징을 치는 인형 있죠? 15인형 3개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인형이 하나 있지. 거기 쥐 인형이야. 작게 그려져 있는데 적어도 쥐 인형이고 축시가 되면 소 인형이 나오는 거지. 나 소야 이러면서. 낮에도 나와, 낮에도. 자, 그 권투 시작할 때 라운드걸 있잖아, 라운드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라운드걸. 나 쥐시야 이렇게 지금
나 소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자시에는 쥐 인형이 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네모칸 빗금치고 쭉 빗줄 일련의 동작은 15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 17번을 덜어 5번으로 간 녀석들이 있어요. 15장치 안에 복잡한 기계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구나. 자,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가 있고 동력 얘기는 사문단에 처음에 나와. 경과점을 알려주는 다른 두 개의 인형은 경전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빗줄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야. 자, 자세한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자세한 시간이. 선생님 우리 수업 몇 시에 합니까? 내가 서당 훈장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학동들이라면 우리 수업이 일요일 저녁 7시니까 술시네 술시. 자 얘들아 우리 수업은 매주 일요일 술시에 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7시에 올 거고 술시? 어떤 학생은 8시에 와도 되는 거지. 어떤 학생은 9시에 올 수도 있는 거야. 거기가 술시니까. 그러면 더 2시간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교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뭐 술시 시작할 때 한다 이래도 되기는 되겠구나. 하여간 어쨌거나 더 정교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경과 점, 경네목한 점 마름모. 다른 두 개의 인형은 경전법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러면 선생님이 술시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수업은 해시에 끝나. 자, 그러면 이제 해시에 끝나면 9시에 끝나도 되고 10시에 끝나도 되고 11시에 끝나도 되잖아. 그죠? 해시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정교한 시간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경전법에 대해서 제시문이 길어져야 돼. 그런데 16번 보기로 빼냈어. 16번 보기로 뽑아낸 거야. 보기를 이해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여기 분명히 추론이라고 했어. 미루어 알기가 있습니다. 보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제시문의 연장이야. 이것도 보기도 제시문의 연장이 된다. 보기 제시문의 연장이 된다. 보기 갑니다. 16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야. 경전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자 꺽쇠가로 해봐.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이야. 하룻밤.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평균 2시간 간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춘분이나 추분일 때는. 1경은 다시 또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자 1점은 평균 24분 간격. 자 요걸 듣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산을 시켰다. 경전법에 따라서 밤 시간은 매번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데 겨울에는 저녁 6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 밤이야. 그러니까 밤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되고 그래서 1경의 길이를 8분의 12 해서 2시간 24분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돼.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미리 계산을 해봐. 여름은 밤 시간이 짧아요. 8시간이면 돼. 그래서 5분의 8시간이니까 1시간 36분. 여기 좀 잘 보여주십시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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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안 보이니까 여기 좀 잘 크게 좀 확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경이 2시간이라고 할 때 2시간을 5등분 해봐. 그래서 1점을 24분이라고 딱 구한 다음 초경 2점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따라간다는 거야.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 요건 변하지만 7시가 딱 초경 시작이라고 한다면 초경 1점이 7시 24분까지고 초경 2점은 24분부터 48분까지. 자 3경 3점 그래서 3경은 요거죠. 11시에서 1시 사이. 3경 2점이 48분에 끝나니까 밤 11시 48분에서 그 다음날 0시 12분까지. 자 이렇게 딱 요거 잘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6번을 1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많은데 1번 경과점을 알리는 15인형은 밤에만 작동하죠. 밤에만이야 분명하게. 보기의 첫째 줄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이야. 밤에만 작동한다. 1번이 맞고 2로 화살표.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보기하고 관련 없지. 보기는 경전법 이야기잖아. 시 얘기죠. 시는 어디에 있어? 제시문에 있어. 그리고 보기를 가지고 추론하라고. 어떻게 추론해?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경전과 관련된다 안 된다? 직접 관련 안 된다?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이유. 낮에도 나타나니까. 시간 간격 하루 24시간 개념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경점이 아닙니다. 자, 추론을 이렇게 해야지. 보기는 밤 시간만 경전법 얘기를 한 것이고, 보기의 두 번째 거,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함으로 경과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진다 밑줄. 시가 달라진다는 얘기 없지. 자, 지금 보기는 경점 이야기죠. 밤에만. 그러니까 시는 낮에도야. 그 다음 경점은 매일매일 달라진다 있지. 시는 달라진다는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추론을 해줘야 돼. 1번에서 2번으로 연결해. 1번은 밤에만 작동한다. 보기의 첫째 내용,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여기다가 저거 경점하고 관련 없다. 낮에도 있다. 시간이다. 다음 3번 봐. 밤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한다. 4번 봐.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밑줄,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자, 3, 4부 거. 3번으로 간 녀석들이 많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시간 간격이 달라지니까 눈금도 달라진다. 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추수호에 띄워놓은 잣대야. 이게 이제 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가 있어. 눈금이 있을 거라고. 눈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경을 표시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일경을 표시할 때 겨울에는 일경이 2시간 24분이나 된다고. 2시간 24분. 여름에는 일경이 1시간 36분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좀 작게 써져서 눈금이 달라져야지. 자, 2시간 24분. 요건 1시간 36분.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달라져. 일경이 달라. 현재 정확한 시간 개념으로 해도. 그래서 정리해. 시간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달라지니까 눈금도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시간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눈금도 달라진다. 그래서 3, 4를 묶어서 지워야 돼. 4번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자동적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게 울려. 간격이. 그러니까 3번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해서 일경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시간 24분 간격이다. 1시간 36분 간격이다. 우리 현대인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당시는 일경이 겨울에는 길어야 돼. 그러니까 눈금이 듬성듬성 넓어야 된다고. 여름에는 일경이 짧게 돼 있어야 되고. 자, 5번가 15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시침까지만 끊어. 시침은 유사하다. 이거는 2시간 간격일 뿐이죠. 근데 분침, 초침은 안 됩니다. 자, 여기 경점 한번 보자. 여기 경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분침하고 초침하고, 분침, 초침하고 왜 이게 다르냐면, 첫째, 이거는 낮에도 분침, 초침은 있어요. 그런데 경점은 밤에만 있습니다. 밤에만 있는 시간이야. 두 번째, 분침, 초침은 항상 일정하죠. 자, 1분을 60등분하면 60초, 1시간을 60등분하면 60분이 돼.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경점은 매일 변합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어. 여름과 겨울에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다고. 큰 차이가 있어. 차이점이 있죠. 세 번째, 분침, 초침은 이제 일단 시침을 60등분 하는 거야. 시침을 60등분 하는 거야, 시침을. 근데 요거는 경점은 밤을 5등분 하는 거야, 밤을 5등분 하는 거지. 밤을 5등분 하는 거고, 요거는 시침을 60등분해서 분침, 분침을 60등분해서 초침,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밤을 5등분 한다. 1시간을 60등분 하는 게 분침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필기를 잘 해놔. 그래야 복습할 때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다르잖아. 16번 답 뭐로 하자? 됐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도와준다고 3, 4 묶어버리고 1번, 2번도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거야. 1번은 경점이고 2번은 시 이야기야. 시 이야기. 자, 제시문 3문단 가자.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있는 방목은요, 바로 15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17번의 5로 연결. 15장치 안에 복잡한 기계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즉, 이꼴관계, 즉 수소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례대로 떨어뜨립니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15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주는 데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격론은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인 셈입니다. 17번 문제. 기억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 어떤 반은 이제 요걸 가장 많이 틀리기도 해. 자, 물시계 부분은 자, 3문단에 보면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라고 나오죠. 따라서 물시계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물시계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야.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내리잖아. 다음 두 번째, 자격론은 기계식이죠.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이 이제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의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죠. 오늘날 전자식 시계는 디지털 시계야. 숫자. 그래서 2번도 맞아. 자격론은 기계식이라고. 아날로그 방식도 있다. 오늘날의 전자식 시계. 얘들아, 잠깐 저 뒤에 벽 좀 봐봐. 벽에 시계가 있어. 저 칠판 말고 저 맞은편 벽 쪽을 쳐다봐. 저 시계는 디지털 시계야, 아날로그 시계야? 저거 아날로그 시계지. 이렇게 초침이 연속으로 돌잖아, 그지? 저건 아날로그 시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숫자, 휴대폰에 숫자가 있는 건 디지털 시계야. 자, 지금 20시 26분이라고 돼 있어. 숫자가 20시 26으로. 요건 디지털 시계야. 요거 자동 시계 맞지? 저 뒤에 있는 거 자동 시계야, 수동 시계야? 저 뒤에 아날로그 시계가 자동이야, 수동이야? 저거 자동 시계야, 수동 시계야? 자동 시계죠. 배터리 넣어놓으면 몇 개월, 1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만약 저게 수동 시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 원장님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태엽을 감아야 돼. 그래서 매 강의실마다 다. 그게 수동이야. 자, 수동 시계란 무엇이냐? 저거 하루 한 번 태엽 감는 시계. 밥을 준다고 해. 밥을 준다고 해서 태엽을 감는 시계가 수동 시계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아날로그도 자동 시계고 디지털도 자동 시계다. 따라서 그 3번이 말이 안 돼. 자격룰을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왜 자동 물시계라고 부를까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야겠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지. 자격룰을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다. X에. 인과가 안 맞아.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이지. 저 맨 뒤에 저 벽에 있는 시계도 자동 시계야. 그 다음에 디지털 시계도 자동 시계야. 왜 자동 시계라고 불러? 방식의 차이가 아니야.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런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동 시계야. 그래서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다의 인과성이 안 지켜지고 있다. 답이야. 4. 자격루에서 방목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 작동되는 부분은 15장치 맞죠? 15장치입니다. 5. 15장치 안에 복잡한 기계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합니다. 17번에 3번 답으로 하고 이렇게 적어. 디지털 방식이든 아날로그 방식이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면 자동시계다. 수동시계는 하루 한 번에 태엽을 감는 시계. 수동으로. 해결됐죠 이제? 자, 16번 17번 잘 풀었고 18번 아주 쉬운 문제야. 18번은 딱 답이 나와 있어. 그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이야. 자격루의 원리야. 원리 딱 빗줄을 긋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이다.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일단 국어의 출발은 사실적 사고라고 딱 적어두고, 자, 그래서 원리가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수소에 띄워놓은 잣대가 고인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냅니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소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은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자격루가 오늘날의 시계처럼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오차가 누적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보완, 수정했을까? 그러면 자격루의 원리를 더 심화학습하는 학습 방법이 된다. 자격루의 원리를 심화학습할 수 있는 거야. 오차 어떻게 보완, 수정했을까? 우리 율리우스의 그레고리력 배웠다. 그레고리력이 1만 년에 3일의 오차야. 1만 년에 3일의 오차가 그레고리력이었어. 그래서 3333년은 윤년이 아니지만 그날 하루를 더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2월 29일을 만들면 3333년에 하루의 오차 정도를 막아낼 수가 있겠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을 가로로 묶어봐.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을 가로로 묶어봐. 자, 18번 답은 1번으로 풀었어. 요거 틀린 학생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바꾸겠다. 윗글을 읽고 심화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도 가로로 묶어봐. 가장 적절한 것. 18번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이니까 그냥 1번 답이야.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을 빼고 윗글을 읽고 심화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심화학습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바꿔봐. 그러면 답이 1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할 것이다. 자, 골라. 전부 다 다시 풀어. 자, 다시 문제 바꿨어. 윗글을 읽고 심화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로 바꿔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풀어봐 전부 다. 자,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답이 몇 번으로 변할까? 국어의 출발은 얘들아 일치, 사실적 사고야. 여기서 출발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문제가 있어.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심화학습 문제야. 뭐 수행평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요게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문학작품에서 출제되는 감상의 심화발전이야. 감상의 심화발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감상의 심화발전. 거기 문제 맨 밑에다 적으세요. 18번 밑에다가. 더러 이제 추론, 미루어 알기 쪽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형태. 미루어 알기 쪽에서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국어의 출발은 일치 사실적 사고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야 돼. 이거를 토대로 해야 돼. 자, 요거 일치 사실적 사고를 근거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거야. 심화학습 문제, 감상의 심화발전 문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선택지로 나올까?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좀 고민을 할 수 있어. 감상의 심화발전 문제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18번을 다시 풀어봐. 정답이 바뀔 건데 틀려도 되니까. 자, 나는 그래도 답이 1번이다. 손 들어봐. 그래도 1번인 것 같다. 좋아. 2번인 것 같다. 난 2번이라고 생각한다. 2번. 좋아. 3번 손 들어. 3번. 3번이 한 높이 들어. 3번. 한 15명 좀 꽤 많고. 4 손 들어. 4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3번이 좀 더 많네. 5 손 들어.
뭐 이런 시답잖은 질문을 하고 높이 들어. 그래서 또 5번으로 갔을 거 아니야. 들고 있어 5번. 좋아. 자, 거의 3, 4, 5 쪽으로 간 것 같다. 5번 만원짜리 지폐에 자격로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별걸 다 질문하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5번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제시문에 있어요. 근거가.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 어디에 있어? 이 문단에 현재 만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식의 부분은 이걸 보고 학생들은 왜 만원짜리 지폐에 자격로 그림이 들어갔을까? 훈민정음이나 뭐 여기는 이제 혼천이로 바뀌었으니까 궁금증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증 가질 수 있는 거야. 다음 2번도 그래. 자격로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시계로 사용되었을까? 1434년 7월 1일 시작 날짜가 나오지. 그러면 끝 날짜도 궁금할 수 있는 거야. 끝 날짜도 궁금할 수 있는 거라고. 심화학습할 때 질문 던질 수 있어. 근거가 있으니까. 자, 3번으로 간 녀석들 굉장히 많은데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적절한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거든 여러분들이. 야, 저기 국가의 표준시계 장영실의 자격로인데 이게 이제 궁궐에 있었을 거 아니야? 저기 경복궁 이런데. 그러면 저 산골 강원도 쪽의 시골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 좀 궁금하잖아. 근거는 여기에 있어. 마지막 오문단 보세요. 오문단 봐봐. 한편 조선왕조에는 자격로가 제작되기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 물시계를 맡은 관리는 밤낮으로 물시계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가끔씩 제때를 놓쳐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시보 장치를 가진 정확한 물시계의 제작은 모든 시계 제작 기술자의 꿈이었으며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 정확한 시간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백성들에게 알려주겠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왕이야, 왕. 임금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밑줄 누구에게 알려줄까? 일반 백성들에게. 근거가 있어요. 18번에 3번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대상이 누구야? 일반 백성이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야. 심화학습. 자, 그래서 1, 2, 3, 5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단다. 제시문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 자격로는 그 꿈을 실현시킨 15세기의 첨단 기술이었던 것이다. 사로 간 친구들 다시 손 들어줘. 사로 간 친구들. 그래. 됐어. 내려. 잘 풀었다. 성진이지? 거기 4번 읽어봐. 왜 사로 갔어? 사로 간 이유. 이건 심화학습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시간을 알려주고 담당하는 관청을 만들었으니까. 왕이. 4번은 질문 하나 많아야? 야, 전기공학과. 저거 잘 풀었는데 저거 4번으로 간 이유 뭐야? 근거. 주어 그렇게 생각했나?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4번이다? 이미 나와 있어서 유진이도 태린이도 란 너도 그렇게 생각했나?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왕의 책무. 저 지금 이 답변이 정확한 거야. 지금 답변이 제시문에 100% 있어. 자, 다시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자, 4번 조선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책무야, 책무. 왕의 책무. 왕의 책무 있어. 제시문에 100%. 칠판 봐. 다시. 자, 그래서 이걸 오늘 하루 배우는 거야. 하나 더. 심화학습 문제야. 심화학습. 감상의 심화 발전 문제. 국어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이야. 자, 100% 제시문에 있다. 100% 제시문
그대로 일치. 요건 제자리 걸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야. 저기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히 풀어낸 거지. 이 문제를 아는 학생들이지. 두 번째, 불일치가 있겠죠. 저기 왜곡이 들어가면 안 돼. 왜곡. 세 번째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는데, 논리적 비약. 선택지 자체가 이제 문학 쪽에서 많이 나와. 인과성이 없는데 인과성 있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선택지에 나오면 이건 틀린 거야. 이 세 가지 경우야. 정리해. 이 세 가지 경우는 지금 요거는 100% 제시문 그대로 일치하는 게 왕의 책무라고 마지막 단락에다 밝혀놨다고. 그러니까 그건 심화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왕의 책무니까. 헛소리 하면 안 돼. 이건 옆으로 센 거고, 요건 날아가는 거야. 논리적 비약. 인과성이 없는 건 이런 거지. 장인정신의 소유자인 이중구 영감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인물 전국주 마누라 사이에 왜 이렇게 똥꼬집이 세냐고 갈등을 일으켜. 교자상을 하나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이중구 영감이 조금 가난하긴 해. 근데 이제 장인정신의 소유자야. 모든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이야, 이 사람은. 김약국의 딸들이야. 97 수능에 나온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갈등, 그리고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가는 거야. 그런 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인과가 없어. 제대로 소설을 읽으면 장인정신의 소유자와 세속적 인간 사이의 갈등이거든. 그래서 빈부격차 아니거든. 빈부격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논리적 비약, 인과성이 없는 게 돼. 날아가 버리는 거야, 완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7번을 많이 틀렸지만 17번에 3번 자격룰을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인과성이 없는 거야. 찾아내야 돼. 디지털 방식이든 아날로그 방식이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면 자동 물시계거든. 자동시계야, 자동시계. 이해되지? 인과성을 잘 따져야 되는 거야, 인과성을. 그래서 지금 18번 문제가 원래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약간 바꿔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을 지우고 심화학습을 그냥 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은 4번은 이미 제시문에 100% 있으니까 심화학습이 필요 없는 거지. 있으니까. 나머지는 심화학습 할 수 있어. 최소한의 근거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완 수정했을까? 이건 이제 자격루의 원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오차가 늘 생긴다고 우리가 2주차의 1m 정의에서도 배운 적이 있어. 2주차 1m 정의 기억나?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4,2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진공에서. 근데 사람이 하는 일,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규정하는 건 오차가 없는데 측정, 사람이 측정을 하잖아. 그래서 1m도 오차가 생겨. 진공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 움직이니까. 자, 1m 정의에서도 오차가 당연히 나오지. 근데 거기 이 문단에서 자, 수소에 띄워놓은 잣대가 고인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소를 튼튼하게 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오차가 암시되어 있어요.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차가 암시되어 있는 거야. 자, 18번에 1, 2, 3, 5는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어쨌거나 근거가 있으니까 질문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것. 자, 18번 답을 1로 하겠습니다. 대체 이 네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웠죠. 자, 15번은 4번인 거 보이죠? A 파수호, B 수수호, C 방목, D 15장치야, 15장치. 자, 그래서 앞에 문제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 19번하고 20번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를 줬어. 이것까지 어려웠으면 아마 욕을 했겠지. 욕을 하지는 않았겠구나. 어쨌거나. 그래서 굉장히 쉽게 줬고, 19번은 뭐, 자, 빨래가 다 말라간다. 말라간다. 진행상이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진행상이죠. 영희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완료. 종결 뜻이야. 완료, 종결. 이거 하나는 쉽게 냈고, 20번도 쉬워. 근데 이제 문법에 대해서 유난히 약한 학생들은
보조용언이 아닌 것 그랬다. 주다가 보조용언이 아닌 것. 그러면 이제 주다가 원래 그 뜻대로 쓰인 거를 얘기하면 돼. 20번 주다가 본용언일 때 이제 주는 거야. 선물을 주다. 용언 중에서 혼자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 있다.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선물을 많이 주었다. 본용언이죠. 주다. 기부의 뜻이 있으니까. 2번 형의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했다. 상대가 불쌍해서 한번 용서했다. 몸이 아픈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바쁘다고 해서 편지를 대신 붙였다. 주다를 생략해도 뜻이 되죠. 이거는 보조용언이니까 다 생략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뜻이 나와야 되고 20번 위에다가 일단 본용언 보조용언은 이것만 딱 기억을 해도 찢어버렸다 이렇게 띄어도 되고 보조용언이니까 찢어버렸다 붙여도 돼. 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성적표를 받고 나는 찢어버렸다. 찢는 동작을 종결 완료했다는 의미야. 그런데 이제 찢어서 버렸다. 찢어서 버렸다. 이러면 무조건 띄었어야 돼. 왜? 찢어서 버린 거는 자 찢는 동작 하나 그 다음 휴지통에 버리는 동작이 하나가 있거든. 자 깨뜨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야. 보조용언일 때는. 근데 깨뜨려서 버린 거야. 어디에? 휴지통에. 그래서 요거 이제 휴지통에 버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요 경우는 본동사야. 본동사 1 찢는 동작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 거지. 두 번째 본동사야. 요거는 찢는 동작을 종결 완료했다의 보조용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거 구별할 줄 알면 본용언 보조용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다. 자 오른쪽 6페이지에 그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은 뭐 여전히 중요한 거니까 형광사인펜 딱 칠해서 별표 곱하기 10을 해두고 너희들이 이제 3월 학평 1503 학평의 19번 B형 19번이 이제 전부 다 정답이 되게 해주기는 해줬는데 어쨌거나 거기에도 다 지켜져. 요거를 시간 단축을 하는데 적용을 해봐야 돼. 그 다음 밑에 따뜻한 11월을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있는지 알죠? 매주 EBS 교재 수능 특강반 현재 나와 있고 3월 말에 인터넷 수능 나와. 그래서 변형 문제 시험을 보고 자 이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이 주로 출제한 문제는 문학 쪽이고 독서 비문학 쪽은 2주차부터 계속 수능평가원 교육청을 가지고 위에 걸 적용하는 훈련을 했어. 내가 낸 문제를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냈으니까 다 여기서 답이 나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라고 헛소리를 해대니까 독서 비문학만큼은 이 결백하게 얘들아 봐 수능하고 평가원에 잘 지켜지잖아 하면서 찾아준 거야.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수능과 똑같은 실전 모의 수능 봉투 모의고사 3월 전에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1503 교육청 끝나고 학생들이 써낸 글들을 좀 쭉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상당수 학생들이 그 직전에 봤던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 그 써놓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4월 전에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6월 전에는 뭐 당연히 6월 평가원 전에는 볼 거고. 자 그리고 뒤에 꼭 필요한 자세를 언급해 놓은 거야. 필살 집중,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그 다음에 자기와 총정리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끝나면 그날 복습을 하라고. 그날. 그러니까 오늘 만약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하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복습이 끝나. 그리고 꼭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일주일 전 거를 한번 복습을 또 하자라는 거야. 저 뒤에 62쪽이야. 11주차 지난주에 복습한 사람 손들어. 야야 잘 손들어야 된다 니네. 11주차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수업했지 그지? 일요일이 꼭 아니어도 일, 월, 화, 수, 목, 금 중에 복습한 사람 손들어. 복습. 다행이네. 그래도 3분의 1은 복습을 안 해. 복습 안 한 사람 손들어봐. 괜찮아 용서해 줄게. 오늘은 복습 안 한 사람 높이 들어. 5분의 1 정도. 자 여기 봐. 죽는다. 진짜 니네 복습 안 하면 꽝이야 이 새끼들아. 이거
야, 너희들 그 일회 선생님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67점 받은 학생이야. 보인고등학교 학생이다. 이 학생이 모의고사 보고 67점 받고, 이것도 평균 이상이니까 뭐 잘 본 건데, 조교가 문자를 잘못 보냈어. 학부형한테 100점 만점에 67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맞은 개수를 보낸 거야. 100점 만점에 32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이 왔다니까 학원에. 왜 왔느냐?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10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다면 시험을 보다가 도망을 갔을 것이다 하고 왔어. 근데 안 도망갔거든. 그래서 이게 선생님 조교가 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대신 얘한테 꼭 복습을 좀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복습을 좀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복습 불량자 문자도 좀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B형 98점 맞았어. 이게 복습의 위력이거든. 알겠지? 근데 평소에 평균 정도 점수야. 평소에. 근데 복습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야. 하여간 복습이 생명이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6주차는 했을 거고 7주차에서 12주차 이것도 복습을 꼭 해주기 바란다. 복습 안 하면 하여간 개발시야, 개발시. 그리고 복습 안 하면 복습을 어떻게 하게 만들지? 복습.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날 배운 날 복습.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복습. 그 다음에 이제 6평 전에 복습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걸 복습을 안 하고 놔두면 싹 사라져. 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컴퓨터로 A4 용지에다가 복습이 생명이다 이렇게 한 장짜리를 쳐가지고 책상 앞에다 붙여놔라. 책상 앞에다. 근데 이제 자꾸 보면 보기 싫거든. 그래서 옆을 딱 돌아보면 옆에도 붙여 있어야 돼. 복습은 다 했냐? 이렇게 딱 붙여 있어야 돼. 이것도 보기 싫어. 그러면 옆에를 딱 보면 복습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놔야 돼. 그리고 이제 책상에 있기가 싫어서 침대로 도망가. 침대로 도망가. 그러면 이제 침대에 딱 누워. 근데 천장에도 이미 붙여놨어. 복습 안 하고 잠이 오냐 너?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천장에도. 그래서 화가 나잖아. 복습을 지금 계속 쫓아대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복습이야. 선생님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예습은 이제 수업 들을 만큼만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침대에서 있다가 또 뛰쳐나가려고 해. 근데 침대 모서리에도 붙여놔야 돼. 너 복습 안 하면 재수한다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고. 그럼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문 앞에도 붙여놔야 돼. 복습하고 어디로 튀냐 어디로 도망가냐 이러면서 복습하면 따뜻한 11월이다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당위를 무조건 강조를 해. 근데 이 경험은 어디냐면 강남대성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서초메가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디 너희들 고3 시절에 학교 수업 또는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뭐 학원 수업 복습 다 하고 수능장에 간 사람들 손들어. 없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재수하러 온 거야. 복습을 하다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수능 2주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2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소원이었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거의 다 망해. 수능 거의 망하더라고. 우는 게 아니야. 그냥 복습을 해야 돼. 그때도 계속 빠르게 훑어야 돼. 근데 그때 처음으로 복습을 하는 게 있다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당일날 한번. 그리고 복습을 안 할 거면 이 수업을 듣지 말도록 해. 복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수업만 듣는다고 어떻게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와. 내가 복습으로 이렇게 해줘야 수업을 듣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필기량도 많고 이거 복습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그 명심해야 될 건 복습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책상 앞에, 옆에, 천장에, 침대 모서리에, 벽에, 집에, 거실에 다 붙여놔. 무조건 복습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 것으로 완전히 다져놔야 이제 가서 적용을 하는 거야. 수영하는 방법, 피아노 치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이론상으로 배워서 바로 자전거 탈 수 있어? 바로 수영할 수 있냐고. 수영하는 법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자전거 타는 법도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으로 배우고. 피아노는 더 심해. 완전히 필살집중 곱하기 필살집중이야. 피아노는 예체능 학생들 이렇게 들어보면 실기 말이야. 완전 극 필살집중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능 국가대표인데 수능 선수들인데 피아노 치는 방법 배웠고 몇 번 쳐봤다고 해서 가서 1000명, 2000명, 3000명 있는 그 대회에 나가서 100점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냐고.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바로 적용을 하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조할 거는 복습이야, 복습. 복습을 안 하는 학생은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게 좋다.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복습을 좀 철저히 해준다. 알겠지? 7주차에서 12주차. 근데 지금 해두면 있잖아.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져. 나중에는 설정만 쭉 훑어도 다 내게 돼 있거든. 이해됩니까? 복습이 생명이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